참 어디에 가서이 이야기를 털어 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납치 당하던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왔으나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온 만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인생을 다 돌이키기엔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어차피 딸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지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하는 조금 담쌓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다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창한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 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채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차는 사람들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니 결혼까진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아이는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날에 다른 남자가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장을 가진 사람이랑 하거나 적어도 해코지만큼은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거든요.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따로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니 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 있는 듯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따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그건 이미 다 갚고 없다는 사실이었지만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 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군요.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딸아이는 그동안 뭐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조금 외로웠겠지. 처가 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품을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따겠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딸 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며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 보댄다고 얼마씩 보내 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 비벌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에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쓰는 방에서 딸아이가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한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 나가고 지난편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따라 있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주셨지요. 세월을 맞으며 몇 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 아니어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 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이고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나이에 집을 나가 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관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못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아직도 딸아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위안은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춥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이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 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바 포장해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더 왔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 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오는 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 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찐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쓴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 길이 먼데 어찌 오느냐. 괜찮다. 이런 뻔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맞은 부분도 없고 장서관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있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이 먼지를 와준 것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다고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의 있었는데 사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매실 주네 인삼 주네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며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 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그때마다 담궈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먹여 살려 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데 쉽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왔다가 다음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서 잔을 채우더니 이상했죠.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제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일 수 없다며 회식까지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항상 절제하던 위였는데 혀가 꼬부라 때까지 자기는 술 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담금 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남아서 담근 고급 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표현하는데 서툰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난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방이 남아서 저는 시만 되면 졸리니 사위가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만 건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의 잠에서 깨고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이불 맛에 있던 건 제가 마련해준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위였습니다. 열려있는 문 쪽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새알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볼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막무갈로 제게 달라들 그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옷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밤은 두 눈을 떠서 고기를 올려다 보니 사위는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한참 울고 있는 사위를 달래 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 사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 사과하다 그요 아에 그러니까 제 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해 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한동안 방황했고 회사에는 잠시간 장기 휴가 요청을 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 생각했고 제 자식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일하느라 손에 놓고 있었던 가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제 딸아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유를 억압당한다 생각했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제 크게 싸우고 나서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다 합니다. 사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는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를 집에 들인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위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와 버렸던 거였고요. 저를 찾아온 것이 처음에는 복수할 요량이었다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니 제 자식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저에게 풀 생각이었다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기에 이렇게 지금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은 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은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도망치는 걸 택했다고 나에겐 부모 자격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부스럭대는 소리에 일어나니 자기가 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술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짐 가방이 꺼내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집에서 지내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제 딸 아이한테서 전화가 계속해서 오네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 연락받은 거 없냐면서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혼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면 별것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불만만 털어 놓네요. 구제불능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가다 보니 사위는 이제 자기가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 둘러댔기 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좀 된 이야기인데 친구 녀석도 혹시 이 사연 들으면 내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사업한다고 철없이 까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친구 엄마와 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뉴스 보니까 병사 월급도 엄청 잘 쳐주는 것 같은데 저 다녀올 적에는 군인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았지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돈이나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에 어차피 다녀온다면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오기로 했었습니다. 돈은 적당히 벌었는데 군대가 워낙 맞는 곳이 아니더군요. 체질이 아니면 군 생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연장 안 하고 그냥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군대도 몇 년이나 있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는 자신감이 더 커서 전역 후에 제가 사회로 돌아오면 뭐든 시작할 수 있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전역만 하면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만끽하는 자유 때문인지 살이 그렇게 하지 못더라고요. 그래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이 힘 빼는 데만 쓰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부사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최초 목적이 돈 모으는 것이다 보니 4년 복무 끝에 통장에는 제 또래보다 많은 액수의 목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철없던 시절이라 그냥 돈이 많다 이 돈으로 여자나 만나볼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그 목돈이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어 보였고 그때 참 한심하지만 끽해야 외제차 중고로 한 대 뽑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거든요. 그동안 같이 친하던 친구랑 근근히 소식 정도만 전하면서 지내고 있던 사이였어요. 어릴 땐 친하게 지냈고 아무튼 이 친구 말이 제가 어디선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저한테 동업할 생각이 없는지 물어보더군요. 공부도 못해서 남들이 무슨 대 갔다고 대학 간 거 자랑할 때 내가 간 곳이 군대인데 영어 한마디 모르는 일자무식인 내가 거길 가서 뭘 하겠냐고 따지니 친구 녀석이 자기도 공부 못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하더군요. 친구가 사는 지역이 워낙에 한국인 교민들이 많은 지역인지라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지장이 없다고 그냥 외국인들 조금 많이 사는 시골 도시에서 사는 느낌일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더군요. 사업은 뭔 사업을 하느냐 물었더니 한국식 포장마차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교민들이 많은데 비해서 막상 술 마시고 놀거리가 많지 않아서 아쉬운 와중이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포들이 유학생이 여자들이 엄청 많은데 늦게까지 가게문 잠글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바로 가게 운영하는 우리들 아니겠냐 군요. 안 그래도 늦게까지 할 게 없어서 죽겠느니 여자들을 위해 우리가 대업을 이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일단 창업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믿을 사람이 필요하니 제가 모아놓은 돈은 그냥 이민 비용에 보태라고 하는 겁니다. 영주권이 뭐니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일단 여기 도착만
하면 어떻게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 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비단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최저시급이 거의 2배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업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미국에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 4년을 썩었는데 친구 말로는 5년만 나 죽었다 하고 일하면 1년에 1억은 우습게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장마차 특성상 저희는 밤에만 영업을 하니 낮 동안에는 제가 투잡을 뛰려면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모으되 들어가는 시간이 길게 잡아도 3년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느냐고 물어봤지요. 설마 진짜 그 친구가 저 돈 벌게 해주려고 꽁으로 도와주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랬습니다. 친구 녀석이 하는 말은 자기가 미국으로 이미 논 지가 좀 되었다 보니 한국에서 유행하는 걸 쫓아가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주방에서 친구 녀석 엄마가 음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암만 인터넷으로 본 거 말로 설명하고 해도 어머니가 직접 먹어보지 않는 한 음식을 비슷하게 흉내도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온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 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어머니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동안 제가 같이 어머님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 인기 많고 유행하는 메뉴들로 쫙 답사 비슷한 걸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 녀석이면 모를까 친구 어머니가 온다니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원래 이 친구 녀석이 당시 동네에서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진짜 엄청 이쁘셨어요. 동네 방네 소문이 날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동안 선발 대회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연 좀 해달라고 방송국 D가 다녀갈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이기 했지만 예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기로 소문난 친구 어머니가 하루 종일 불이랑 습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애초에 이 친구가 미국을 건너가게 된 이유도 어머니가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 사업가랑 결혼을 해서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더니 아이 중요한 상황도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일단 친구 어머니 도와주고 몸만 가기만 하면 이민 생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으니 꼬이꼬이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 조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알다시피 친구 어머니가 좀 세상 물정에 박지도 못하고 예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 직접 뭔가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러니 공항에도 마중 좀 나와주고 이래저래 잘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다. 저도 이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이래저래 생기게 될 것은 또 뻔한 일이었으니 흔쾌히 해주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나는 친구의 어머니였던 그 미모는 여전히 어디 가지 않더군요. 친구 녀석을 워낙에 일찍 가져서 나이가 또래 엄마들에 비해 어린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누가 친구 어머니를 40대 중후반으로 보겠나 싶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면 반나절은 넘게 걸릴 시간이었는데도 화장도 하고 아주 멋쟁이 차림으로 공항에서 나오더군요. 옷도 비행기였다. 쫙 달라붙는 신축성도 없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허세가 많은 모습처럼 보이긴 했는데 얼굴반을 가릴 만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니 연예인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기억 못할까 봐 친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덕분에 친구 어머니가 저를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이 아줌마가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키도 엄청 커서 정말 연예인 같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저게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건지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면서 이제는 아줌마 키를 훌쩍 넘어버린 저를 보고는 엄청 놀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만했냐고 하면서 원래 우리 아들보다 작은 거 아니었냐고 하면서요. 제가 친구보다 작았던 순간은 한 번도 없는데 누구랑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해보려는 친구 어머니의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군간부 생활하면서 능글맞게 사람 대하는 거 하나는 잘 배웠으니 친구 어머니와 단둘이 일이 또 뭐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차에 태우고 일단 서울로 향했어요. 숙소가 어디시냐고 대답은 안 하고 일단 자기가 한국에 있는 일정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며 일단 술집 한 군데부터 먼저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가 오후 6시 있거든요. 시간상으로는 저녁 시간이긴 하지만 여독이 시차 적응 때문에 피곤하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셨습니다. 그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안주를 3개나 시켰어요. 안주가 양도 많은 편이라서 보통 저는 여기에 오면 하나만 시켜놓고 술만 계속 먹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물론 술 먹자고 온 자리가 아니라 어떤 건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보니 문제될 건 없었지요. 그런데 아줌마가 소주도 한 병 주문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흠칫했지만 저는 차도 끌고 왔고 한데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자기가 마실 거라고 술안주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왔는데 술을 안 마시고 안주만 맛을 보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안주 3개 다 먹으려면 많을 텐데 했지만 저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느낌으로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 엄마가 이거저거 하나씩 맛을 보면서 이건 재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저도 요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완전 잘못 넘겨짚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이 아줌마가 살림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요리 같은 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얼굴 이쁜 거 말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였다. 뭐 재료나 조미료 같은 거 헷갈릴 수는 있는데 솔직히 돼지고기랑 소고기도 구분은 못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무슨 음식인 들 먹어만 본다고 해서 그 맛을 흉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거기에 안 좋은 소문이 한데 솔직히 친구 엄마가 뭐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쁜 거 하나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 얘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동네 아줌마들 아고 뒷담화 하는 걸 제가 들어서 기억하는데 이 아줌마가 동네 방 내마다 애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인 들고 데이트하면서 그걸로 생활비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살림 같은 거 할 줄 모를 텐데 애초에 친구 녀석이 어머니가 주방일을 한다니 어쩐다니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될 사업인데 요리한다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그 사업 미래가 뻔히 보여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술도 엄청 센 것처럼 자신있게 소주 한 병을 깠으면 2병도 채 마시지 않고 친구 어머니는 혀가 꼬이고 눈이 반쯤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연구하겠다는 안주에는 관심도 없고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차 적응에 여도가주 있으니 체력이 나만 나겠나 싶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숙소로 모셔다 주겠다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친구 엄마는 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계산도 제가 해야 했네요. 아무튼 겨우겨우 차에 다시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앉혔는데 차에 타자마자 철부덕 쓰러지더라도 같은데 체크인을 해야 할 텐데 어딘지 말해주질 않았으니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해야만 했지요. 친구는 전화를 받더니 난감해하면서 그제서야 어머니가 숙소 같은 것 따로 정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말하더군요. 한다는 말이 사실 집 이야기라 껄끄럽긴 한데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말하려다가 어머니가 직접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머니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는 집에 신세 좀 지게 하려던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미리 부탁했어 했는데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아직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싶더군요. 미리 부탁해서 안 되는 게 제가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집이 그냥 평범한 원룸이라서 사실 누구를 재운다 할 만한 집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 어머니인데 바닥을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닥에서 자기는 더더욱 싫었고 그래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어른 입장에서 아들, 친구한테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아줌마 속은 어땠을까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오는 한국일 텐데 다른 일정 할 것도 없이 술을 연거푸 마신 이유도 알겠더군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괜히 짐 가방까지 같이 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그 길로 우리 집에 머물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술 취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원룸이라고 해봐야 내 평도 안 되는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저 하나만 있어도 집이 꽉 차는 느낌인데 한 명에 더 늘었으니 집이 얼마나 좁아 보이겠습니까? 집에 누구 데려오는 적도 없어서 여분의 이불조차 없어서 저는 바닥에 보일러를 틀어놓고 겨울 잠바를 꺼내 놓아서 그 위에 누워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잘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때문에 경황이 없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동네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친구의 엄마가 술에 만취한 채로 제 방에 들어와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다는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의식하고 나니 더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불을 끄고 누워도 천장이 괜히 밝게 보이고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몇 분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스럭대는 소리에 괜히 속이 찔려서 눈을 꼭 감았는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깬 것 같더군요. 친구 어머니는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하는 듯 하더군요. 제가 원래도 연기 같은 걸 잘 알 줄 모르는 타입이다 보니 이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들키고 말았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제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난데없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아직 혀가 꼬부라져 있는 걸 봐서는 술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친구 어머니와 바닥에 마주 앉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숙소를 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말로 횡설수설하다가 이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주방일 하는 거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냐면서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줄로만 알았다며 모든 걸 다 내쳐버리고 미국행까지 택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듣자 하니 한국의 애인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남자 하나만 보고 따라 갔다가 이혼당하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자기는 한국으로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친구 녀석은 미국에 남고 싶어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저보고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물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줄 테니 역으로 자기 아들한테 말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게 설득을 해 달라더군요. 어려울 거 없는 부탁이었지만 저 또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행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도 있고 솔직히 기대하던 것도 있으니 손해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하겠다 식으로 대답하니 완전 울상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줘야 부탁을 들어주겠냐는 듯이 나오다가 친구 어머니가 아무래도 과거에서부터 그 미모를 활용했던 버릇이 남아 있는지라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 주겠다며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흠모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손을 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 후로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까지 답사는 뒤로 하고 밖에는 나가지도 않고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제 팔을 베고 누워있던 그녀를 대신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역으로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한국에서 오히려 성공의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한번 너도 와 보라고요. 친구 녀석은 저희 의외의 제안에 당황하더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친구 어머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한테 다시 꼭 만나자고 하면서 제 볼에 작별의 인사를 해 주고 갔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지해지고 싶은 막무 없었으나 여는 상당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녀석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부사관 아직 몇 년을 했던 군 생활인데 친구는 2년도 안 되는 군대가 무서워서 귀국할 생각이 없다더라 그요. 그렇게 저는 미국 이민의 기회도 놓치고 잠깐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연인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이까지 되었으니 친구랑도 사실 껄끄러워진다 치고요. 얼마 전에 그 친구 녀석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요리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꽤나 성공한 듯해 보였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된 것 같아 아쉽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친구 녀석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사업이 입소문으로 퍼져 대박이 나는 바람에 인생 역전이 되어 버린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는 제가 사업만 하면 망해버리니 저하고는 못 살겠다고 매일 저를 들들 볶다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점점 잦아지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기 많은 여자인데다가 제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지 않으니 아내와 평생을 함께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쯤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등기로 보냈더군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이혼 서류만 보냈길래 어이가 없었지만 그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아내와 허무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나서 도망간 아내는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제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만나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아내를 만나러 나가보니 그 예뻤던 모습은 사라지고 완전 노숙자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제비족 같은 양아치를 맨날 제가 줬던 돈도 다 빼앗기다시피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한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믿었던 남자는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고요. 그동안 저한테 바람 피웠던 것을 용서해 달라며 다시 받아 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줄 수 없기에 아내에게 미안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뱃속에 아이가 없다면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아이가 있으니 조그만 아파트와 아이 낳고 일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주겠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당신같이 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남자가 없는데 왜 내가 한 순간의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여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앞집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사는 예쁜 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여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대 초반 정도 돼 보였고 제 눈에는 유연한 미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글래머 스타일 그러면서 약간 유염 휴먼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고 간혹 그 집에는 남자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적이 있긴 한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베일에 쌓인 앞집 여자입니다. 저는 앞집 여자 생각에 잠 못 이룬 날들이 점점 많아졌고 그 여자 생각만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그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혼자만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그 여자와 자주 마주치기 위해 앞집 여자가 자주 나오는 시간을 체크해 두기 시작했고 아이가 등하원할 때 학원 갈 때 매일 그렇게 나오는 시간이 5대 6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일부러 앞집 여자와 마주치기 위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집을 나와 인사를 하였고 쓰레기 버릴 때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한 다음 자연스럽게 나와 무거워 보인다며 들어주기도 하며 살짝 손을 쓰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통기를 내보니 앞집 여자와 100번 정도 마주치게 되었고 요염한 앞집 여자는 제 작전을 눈치챈 듯 은근슬쩍 저를 보며 그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앞집 여자는 잘생기고 친절한 제 모습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에게 제가 착각한 거라면 죄송한데 아무리 봐도 일부러 저 나올 때 맞춰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맞죠? 예전에는 여기 사람이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 뵙기 힘들었는데요. 근래에는 아들 등하원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제가 나올 때마다 얼굴 도장 콕콕 지그시잖아요. 일부러 저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거죠. 그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다. 어차피 들킨 거 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네. 너무 예쁘셔서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락처도 주고받을 수 있을 테고 왠지 저랑 이야기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친해지다 보면 술 친구도 할 수 있고 절대 딴만 먹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면서 본인은 눈이 높은 여자라서 하고 안 만나는 데다가 말도 잘 안 섞는데 제 얼굴이 잘생긴 편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줘서 재미있다며 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웃는 모습은 처음 봐서인지 너무 예뻐 보였고 저도 모르게 녹을 놓고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이름을 물어보아 곧톡 빠지겠어요. 앙하고 담으세요. 저 원래 제 이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주는데 김미라 왠지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지낼 거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하고 거침없이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좋더군요. 저 역시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갑자기 미라 씨는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자기 번호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몰래 훔쳐 보지 말고 당당하게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말을 해주었고 거침없는 미라 씨의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혼자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연락처도 주고받았으니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면서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았고 1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말을 하니 밤 10시 넘어서 아이 재우고 저희 집으로 올 때는 술상을 준비해 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상치도 못했던 속전속결의 전개가 당황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도도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던 미라 씨가 이렇게 쉽게 나에게 넘어오다 제가 여자를 꼬시는 능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 집으로 들어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미라 씨가 오기로 한 그 시간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진 여자 김미라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그 여자를 갖고 싶은 욕망일까. 미러 씨를 오늘의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가 날 수 있어. 오늘은 참고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후 하며 온갖 상상을 다 했습니다. 빨리 먹은 음식에 취한다고. 일단 한 달 후로 디데이를 잡고 스캔 10부터 단계를 밟아가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관계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라 씨가 먼저 요구하면 저도 못 참고 어쩔 수 없이 그때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생각하고 저 혼자 미라 씨를 생각하며 후군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뜨거워지고 있는데 순간 미라 씨도 내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미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바로 전화를 받았고 상냥하고 애교 긴 목소리로 어머 오빠 이따 만날 건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연락처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몇 시간 후에 오빠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거든요. 오빠도 내 생각하고 있었나 봐. 오빠 목소리가 이미 들떠
있어서 다 티나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죠. 얼굴은 되게 남자다운데. 성격은 되게 귀엽네요. 늦지 않게 갈 테니 기다리세요라는 말을 시작으로 1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떨리는데 막상 만나면 저도 모르게 늑대로 변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는 생각이 들었고, 호는 집이라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 미라 씨를 맞이하기 위해 청소를 하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라 씨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집에 있는 음식들과 모든 술을 꺼내 미라 씨와의 첫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20분쯤 현관 벨소리가 울렸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총알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미라 씨를 보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봐왔던 미라 씨가 아니더라고요. 검은색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쪽 뻗은 각선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름다웠고 평소에는 늘 헐렁한 바지를 입고 다녀서 몰랐는데 그렇게 예쁜 각선미를 가진 여자인지는 몰랐거든요. 얼굴은 화장을 한 듯 연하게 했는데 그 모습이 더 예뻤고 섹시하면서도 지적이고 청순한 모습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평소와 다르게 머리카락을 질끈 비로 묶었는데 그 모습 역시 정말 예뻤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지금까지 파온 미라 씨의 모습 중에 최고로 아답다고 말해주었어요. 부끄럽게 오빠 고마워요. 원래 그런 말 결혼 전에 많이 듣긴 했어요. 오빠가 여자 얼굴 볼 줄 아는구나 하며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여자한테 윙크를 처음 받아봐서 저도 모르게 미라 씨 앞에서 바보같이 해볼래 하고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 혼다는 집이라 조금 더러워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괜찮다며 집에 초대해줘서 고맙다고 저에게 악수를 청하곤 저는 이때다 싶어 두 손으로 미라 씨의 손을 꼭 잡으니 미라 씨는 손을 빼지도 않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솔직히 저도 오빠를 몰래 쭉 지켜봐 왔었어요. 워낙 얼굴도 잘생기다 한 번씩 매너 있는 모습이 눈길이 저도 몰래 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을 내심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더 빨리 다가와 주지는. 제가 원래 좀 직설적이라 놀라지 마요. 오빠는 왠지 밤의 능력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상상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인사만 하다가 오늘 처음 연락처로 주고받고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남자 집에 들어와서 대놓고 밤의 능력을 이야기하다니 미라 씨는 정말 대담한 여자였습니다. 와 이렇게 대놓고 말한 여자는 처음이네요. 뭐 솔직히 저는 밤의 능력이 좋다고 자부하게 하지만 그건 상대마다 다르니까 미라 씨께서 직접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맞받아 주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긴 했지만 여자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훅 들어온 건 처음이라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식탁에 앉아 술을 주거니 하며 서로 아는 거니 이미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저에게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편한테 받았던 위자료로 살고 있는데 쇼핑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그 많았던 돈은 2년 만에 바닥에 나 버렸다면 아이를 키우려면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몇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아줌마라고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이제 곧 생활비가 바닥이 나기 전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술김에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저는 30대 중반에 넘었고 현재 잘 나가는 사업가이며 1년 전에 이혼한 터라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어서 돈을 버는 족족색이 바쁩니다.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도 될 정도죠.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들 노후 걱정까지 안 해도 돼. 게다가 내가 좀 먹여 살릴 정도의 재산이 충분히 있는 남자입니다 하고 말을 하였고 미라 씨는 와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재수 없네요. 그 10,000원도 쓸데없으면 저한테 좀 쓰시면 안 돼요 하고 말을 하며 가진 거라고는 아빠 뜻뿐이라서 돈을 쓰기 위해 집을 팔고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급매물로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쓸쓸하게 말하는 미라 씨는 정말 안쓰러워 보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미라 씨를 봐왔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화를 나눈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라 씨와 저는 10년 이상을 만난 것 같은 연인 같았고 미라 씨는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마다 유하고 도발적인 모습에 제 그것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 보았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묘한 기분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손을 뻗어 미라 씨의 손을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라 씨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품에 안기고 말아 이혼하고 2년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제품에 안기니 너무 좋다며 제품 속으로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담한 성격의 미라 씨는 제 기회되고 오빠가 아까 말한 그 밤의 능력은 언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궁금한데 궁금증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억지로 참아왔던 뚜껑이 열리고 말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보여주겠다고 말을 하며 미러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맞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한참 서로를 느꼈고 그 자리는 점점 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첫 만남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미라 씨와 저는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고 술을 이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미라 씨는 술이 정말 센 건지 분명 제법 마셨는데도 끄떡 안 하더군요. 아까 했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하기 시작했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를 나에게 팔라고 했더니 어차피 팔려고 내놨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파트 나한테 팔고 어디로 갈 거야? 받은 곳 있어 하고 자연스럽게 말을 놓으며 질문을 했더니 갈 곳이 없으니 원로만 얻어 아이 키우며 아파트 판도는 생활비와 교육비에 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하고 이혼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직업이 없는 전옥주 보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면서 돈 많은 영감을 만나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는 미라 씨가 너무 안쓰러워 보였고 미라 씨에게 그 아파트 팔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도 서스름 없이 하길래 제 제안은 당연히 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미라 씨는 화를 내며 평소 얼굴은 마주치는 사이였고 연락한 지는 몇 시간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돈 거는 아니지 않냐며 집에 간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으로 뛰어나가는데 그대로 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라 씨를 붙잡았다는 미라 씨는 저를 뿌리치다 밑에 있는 신발에 걸려 그 자리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 중심을 잡지 못해 저도 모르게 같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누워하는 상태가 되어 버렸고 제가 한 달 후를 디데이로 잡았었는데 저의 욕망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날 밤 아름다운 사랑의 선을 허물어 버리고 말았고 미라 씨는 완전한 내 여자가 되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라 씨도 너무 좋다며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고 말은 싫다면서 몸은 밤새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미라 씨는 그 시간부터 보통의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 시작했고 저는 미라 씨에게 그 집을 미라 씨 명의로 계속 갖고 있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미라 씨가 쓰는 생활비는 따로 원하는
대로 주기로 하였으며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게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러는 제게 자기가 남자를 잘 본 것 같다며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었고 그렇게 새벽 4시쯤이 돼서 야 미라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라와 몇 시간 있었던 일들 때문에 술에 취했는데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미라에게 전화를 했더니 미라 역시 술은 너무 취하는데 저와 있었던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궁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았고 그 사랑은 더 깊이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미라와 저는 아침 7시까지는 했고 서로의 사랑은 수없이 확인을 하였으며 그제서야 깊은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고 미라에게 전화를 했더니 미라 역시 아이 보내고 몇 시간밖에 못 잤는데 이상하게 피곤하지도 않고 개운하다. 아이는 학교 갔다가 학원이 끝나면 바로 앞동 해산의 이모 집에 간다고 말을 해 주었고 오늘 밤에 거기서 자고 올 예정이라 집에 아무도 없다면서 자기 집으로 건너오라고 말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집에 살고 있으니 눈치 볼 것도 없이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미라 집으로 갔더니 벌써 점심 식사 준비를 다 해 놨는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더군요.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어젯밤에 집에 갔을 때 냉장고 속을 잠깐 봤더니 인스턴트 식품 중에 반 이상이 김치찌개일 걸 보고 알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제 입속으로 넣어주는데 그 김치찌개 맛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평소에 나한테 끓여줄 수 있어? 하고 말을 하니 이거 되게 비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며 장난스럽게 일부러 튕기더니 그 모습은 제가 원했던 결혼 생활이었던 터라 저도 모르게 이과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러는 흰색 반바지에 거의 다 드러나 보이는 검은색 티를 입고 있었는데 어젯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뿜어 내더군요. 저는 그러한 미라를 보고 참을 수 없어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나 진데도 수없이 그 선을 넘어버렸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미라에게 한 번씩이 집에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던데 그 사람들 누구야라고 물어보니 전 남편과 시동생이라는 말을 해주었고 보는 눈이 많으니 오지 말라고 해도 아이를 핑계로 자주 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 전형수인 미라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생활비를 넉넉히 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시동생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거절하고 있다면서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 혼자 사니까 이혼녀라고 시동생까지 찾아와 무시한다며 울먹이며 말을 했고 며칠 전에는 시동생이 또 찾아와 미라를 덮치려 아들이 학원에서 일제히 돌아오는 바람에가 버렸다면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보다는 시동생 때문이라도 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미라의 말에 왠지 동생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그 시동생 아고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녀나 또 찾아오면 바로 저희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해 주었고 그렇게 미라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집으로 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라와 만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누군가 다급하게 현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미라인 겁니다. 재빨리 문을 열어주니 미라 집에 어떤 남자가 반바지 차림으로서 있더니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제 품에 안겨올고 있는 미러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미라는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찬장에 있던 양주를 꺼내더니 병채로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고 오빠한테 사실대로 전부 다 말할게. 내가 전에 했던 시동생 관련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야. 사실은 결혼 중에 시동생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너무 취해버려서 원치 않는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 시동생은 그걸 약점으로 잡고 지금까지 이혼한 몇 년 동안 계속 나한테 그걸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어. 전 남편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동생이랑 그걸 하다 들켜버려서 결국 이혼하게 된 거야. 계속 정에 알리겠다고 일주일에 선언은 찾아와서 그걸 요구하는데 전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시동생은 뭐라고 구슬렸다. 내 말 믿어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미안해 미라에. 말을 들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진정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미라 집으로 가서 그놈과 대면 해결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미아 집을 들어가서 시동생을 불렀더니 뭐가 그리 당당한지 어깨 쫙 펴고 얼굴을 내밀더군요. 그런데 그 시동생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고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며 머리를 쥐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형님 아니세요? 저요. 저 철문이하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중학교 후배였고 동문회에서 몇 번 봤던 여성인 겁니다. 저는 철이에게 미라랑 2달 후에 결혼할 계획이는 이제 그만 내 형수 괴롭히지 말고 좋은 말할 때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철모이는 형수도 좋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저에게 연신 사과를 하며 형수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철이는 미라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수없이 용서를 빌었고 뺨을 때리고 발키질하며 열심히 때릴 줄 알았던 미라는 동서 아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며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곤 철모를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쓰럽고 그간 마음고생 심했던 미라를 더 안아주었고 밤새도록 저희들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더 흘러 저는 미라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들은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라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미라의 아들을 제 아들처럼 잘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미라와 저는 앞집 남자, 앞집 여자로 만났지만 이제는 미라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사랑해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